미국 정부 부채 한도 도달했다는 부도 관련 뉴스를 봤다 하셨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국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거 예전에 이야기 나왔었죠.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다. 언제냐? 자, 2021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너무 많이 풀어서. 언제 많이 풀었어요? 2008년에 엄청 풀고, 그래서 2017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다가 2019년에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다시 풀고,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나게 풀었죠. 저희가 이렇게 직접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누구들처럼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만 뽑아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감소를 시켜놨는데, 여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엄청나게 풀고, 이제 유로존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또 엄청나게 풀었죠. 특히 2012년에 무슨 짓을 했냐?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죠. 아베놈. 자, 아베놈까지만 쓰겠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풀어서 미국도 일단은 대처를 했어야 돼요. 엔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에서 확 밀리게 되죠. 어느 정도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됐지만 그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풀다가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야? 해서 2017년 11월부터 조금씩 빼기 시작했죠. 금리는 2015년부터 올렸고, 그러다가 이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살포시 원위치 시켰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부채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근데 디폴트는 이제 부채 상환 위기죠. 부채 상환 위기예요. 그런데 요만큼 축소를 했죠. 예, 인플레이션 대비로. 인플레이션이 왜 이러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 이걸 누가 예측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얘가 전체에 비하면 한 10% 정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측했느냐? 진짜로. 그럼 코로나는 누가 예측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 올라간 거죠. 집값 빠지고 있었어요.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잠깐 데드캣 바우스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터져버리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들은 이 핑계 대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물가 상승이 뭐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게 물가 상승 이꼬르 화폐 가치 하락이죠. 돈을 이렇게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유동성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축소해야 되죠. 그리고 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 금리 인상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양적 긴축이죠. 근데 양적 긴축이 지금 생각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있진 않죠. 왜? 양적 긴축 몇 개월 만에 코로나 때 유동성 다 뺀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뺀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못 뺐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데 긴축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은 맞는 게 뭐예요? 디폴트. 디폴트가 뭐예요? 부도 아니에요, 부도. 부도가 뭐예요? 어음을 결제를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까딱하면 위험한 게 이제 이게 21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왜? 20년에 너무 많이 풀어서 21년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때 상한을 한번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을 둔다. 근데 유예 기간을 둬도 안 되죠. 지금 연준에서 왜 속도 조절을 하겠느냐? 양적 긴축이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죠. 그러니까 요 유예 기간을 두는 거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국채 한도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게 2021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연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국채 금리가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4.5%인데 국채 금리는 3년물로 봤을 때 한 3.8%? 이 정도예요. 그렇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많이 낮아졌죠. 왜 낮아졌어요? 주식 위험하고, 코인 위험하고, 부동산 위험하니까 팔아서 뭐 하느냐? 안전자산으로. 금, 달러, 채권. 근데 달러는 얘네는 현금이니까 달러는 투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금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샀어요. 채권을 많이 사면 채권 가치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서 3.8%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양적 긴축을, 지금 위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늦어지고, 그러면은 물가도 잘 안 잡히고 금리는 일단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채권 금리도 다시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현대 화폐 이론의 실패다.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금융자산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비주류 경제 이론인데, 돈을 풀어. 일단 돈을 풀어.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인플레이션 어쩔 거요? 세금 거두면 되지. 이런 이론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근데 이게 대실패죠. 왜? 인플레이션이 세금을 통해서 억제를 한다, 이게 전혀 안 통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실패하면서 유동성을 회수를 하게 된 것이고,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금리 올리는 게 유동성 축소의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실질 금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지금 미국이 6.5%죠. 6.5%가 올랐는데 예금 금리가 3%다. 그러면요,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놓으면은 얘가 1년 뒤에 106만 5천원이 됐다는 소린데,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03만원밖에 안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정확하진 않고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좀 더 작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요, 돈 넣어놓는 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미국에서 왜 아직도 매파 발언이 계속 나오느냐?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긴축도 좋지 않고, 긴축도 생각대로 안 되고 있고, 물가는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 양적 긴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양적 긴축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고, 긴축이 안 되니까 일단 돈을 더 빌려야 되겠죠. 빌리면서 회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매파 발언이 나오는 거고, 돈을 더 빌리도록 이제 한도를 높이겠죠.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뭐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뭐 그냥 잘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그냥 경기 안 좋아지고 금리 충분히 올렸으니까 금리 바로 내릴 거다, 이런 단순한 분석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런 것 좀 보시면은 진짜로 경제 지표들 저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양적 긴축은 굉장히 길게 갈 거고요. 금리 인상도 인상했다가 인하를 했을 때 코로나 때처럼 급격한 인하가 생길 수가 없는 이유가 저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보다 임금이 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계 대출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와중에서 돈 풀어가지고 가계 대출 계속 살리고 있어요. 고통만 길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코로나 때의 고점이 역대급 고점이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부동산은 뭐 10년 뒤에는 오르고 사이클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 사이클이 벗어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